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내가 팔면 저점,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만한 이슈.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비덴트고요. 그리고 방송 마지막에 히든 종목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고요. 도움이 되시거나 공부가 되신다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네, 첫 번째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비덴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소위 말하는 가상화폐 관련 주죠. 빗썸이 최대 주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뭐 두나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큰 폭의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최고가가 16,450원, 최근에 뭐 가격을 보게 되면 8,800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일단 상당히 조금 마음이 안 좋을 겁니다. 짱도 나고, 그리고 기분도 들었고요. 근데 이제부터 그렇다고 해서 감정대로 대응한다고 해서 투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은 매도하지 마세요. 일단은 조금 지켜보고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부터 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왜 팔지 말라고 하냐면은, 일단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JP모건이 비중 확대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매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드만삭스 로비스트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합류했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다가 적어도 이제 이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방어할 만한 뉴스들이 점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파는 게 아닙니다. 파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그 가상화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뉴스에 상당히 좀 많이 휘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해본다라면은 최근에 어쨌든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적어도 이 섣불리 매도는 하지 말자. 내가 팔면 저점. 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매도를 안 했으면 좋고, 일단은 조금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지금 비덴트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6,450원에서 16,450원에서 지금 현재 지금 9,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다가 9,590원까지 일단은 뭐 반등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빠질지 안 빠질지 한 부분들을 뭐 섣불리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전에는 어땠는지 한 사례를 좀 보자고요. 사례를.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덴트 같은 경우에 하락을 할 때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게 되고 갭 하락을 했습니다. 갭으로 하락이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갭으로 하락이 출발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쌍바닥을 다지거나 아니면은 갭이 발생되면은 거기가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예를 들고 싶은 부분이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뭔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있는 점 한번 보자고요. 어차피 뭐 차트의 유사성을 좀 보는 거기 때문에, 차트에 대한 유사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참고 삼아 보신다라면은 그래도 마음은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 현대로템을 좀 보시면은 2018년 4월달 이때 남북 기업주가 강세를 보일 텐데, 자 45,500원에서 최고가를 찍고 여기 보시면은 갭이 발생되면서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났고 5일선이 저항이 되게 되면서 쭉 하락을 했어요. 근데 결국 121선 부근에서 쌍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적어도 하락이 좀 진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 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하락을 할 때 갭이 발생되고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하락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5일선이 계속해서 저항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21선 부근에서 5일선과 21선을 회복시켜주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쌍바닥을 만들게 되면서 주가가 좀 진정세를 보이는데, 그 이후에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이후에 주가를 보시면은 적어도요
요 같은 경우에 28,000원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최소한 못해도 33,000원 부근에서 팔자를 분명히 줬다라는 겁니다. 에이, 가격 회복된 거 아니잖아. 에이, 그건 욕심이죠. 적어도 바닥에서 팔진 않고 일정 부분 손실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을 하셔야죠. 다행이라고. 제 말 틀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갭으로 하락이 출발된 종목이고 이후에 5일선이 저항이 되게 되면서 하락을 했지만은 이제는 5일선을 회복시키는 흐름이 나왔고 쌍바닥을 만들게 되면서 적어도 손실이 회복이 됐다. 주가 좀 회복이 됐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한번 이 비덴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비덴트 같은 경우도 잘 보세요. 갭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났고요. 쭉 5일선이 저항이 되게 되면서 지금 현재 5일선을 좀 회복시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내일 찍어 5일선을 회복시키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소위 말하는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보면 좀 과매도 구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매도는 하지 마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만한 이슈, 골드만삭스 죄송합니다. 로비스트를 고용을 했고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간에서 어쨌든 매수 의견, 비중 확대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뭐가? 비트코인이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빠지지 않는다라면, 하락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하락이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덴트는 섣불리 매도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최근에 그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뉴스, 뭐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디파이를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탈중앙화, 암호화폐 탈중앙화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적어도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매도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서 갭이 발생되게 되면서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났고 그러면서 5일선이 저항으로 작용되면서 하락을 했는데 이런 종목은 이후에 5일선을 회복시키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섣불리 매도할 필요는 없다.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섣불리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덴트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든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오늘 화면을 보시면은 15%가량 급등했었다가 지금 5%가량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 종목 계속해서 좀 그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냐면은 지금 연준 이사까지도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화폐 디지털화 뭐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8월 달에 CBDC 디지털 화폐죠. 모의 실험을 현재 진행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 쪽에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가 한국은행의 CBDC 모의 테스트 컨소시엄에 참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점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관련주들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5일선을 타고 가죠. 그러면서 대량거래가 수반이 되게 되면서 이 장대 양봉이 출현했죠. 요 얘기는 제가 지난번 그 방송에서 충분히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충분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내용이고요. 아마 제가 자비스에서 이런 얘기를 좀 드렸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비스뿐만 아니라 어쨌든 계속해서 이 5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요. 이 5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후에 대량 거래가 출현을 하게 되면서 급등 현상 나타난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어쨌든 하락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내일 초까지 하락으로 전환될 거예요. 그러면은 5일선과 21선과였던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오늘 두산중공업이 좀 급등을 하고 있죠.
두산중공업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비덴트 그리고 히든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고요. 히든 종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